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자동으로 딸깍 소리가 나면서 멈추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우리 발밑에는 수만 리터의 휘발유가 묻혀 있고 이 휘발유는 영하 40도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증기를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습니다. 담배 한 갭이 정전기 스파크 하나면 순식간에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셀프 주유를 하고 있죠. 이게 가능해진 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적된 공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오늘은 주유소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탈바꿈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연료를 넣는 방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는데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람들은 연료를 구하려면 철물점이나 잡화점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등유가 주로 사용됐는데 집에서 램프나 난로를 돌리는 데 쓰이던 연료였거든요. 가게 직원이 커다란 통에서 양철 캔에 등유를 따라주면 손님은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차에 넣을 때는 깔때기를 써서 직접 부어야 했습니다. 이 방식이 얼마나 번거롭고 위험했는지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가실 텐데 연료가 흘러넘치는 건 일상이었고 옷에 튀거나 바닥에 쏟아지는 일도 허다했죠.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미국의 발명가 실바누스 바우저가 개발한 수동식 연료 펌프였는데 이 장치는 손잡이를 한 바퀴 완전히 돌리면 정확히 1갤런의 연료가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 일방향 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서 연료가 역류하는 걸 막았고 노즐을 통해 비교적 깔끔하게 연료를 주입할 수 있었거든요. 이 펌프가 도로변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직원이 손님 차에 연료를 넣어주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집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낸 만큼의 연료를 정말로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직원이 속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펌프가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증거도 없었죠.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게 바로 투명 연료 펌프였습니다. 직원이 먼저 펌프 위에 달린 유리 탱크에 연료를 채워서 손님이 눈으로 정확한 양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밸브를 열면 중력에 의해 연료가 자연스럽게 차의 탱크로 흘러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손님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됐던 겁니다. 근데 이 도로변 펌프 시스템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1900년에 미국 전체에 등록된 자동차가 고작 8,000대에 불과했는데 놀랍게도 불과 12년 만인 1912년에는 그 숫자가 120만 대로 폭증했습니다. 150배가 늘어난 거죠. 갑자기 모든 도로변 펌프 앞에 차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고 50갤런짜리 소형 탱크로는 밀려드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료 저장 방식이었는데 모든 연료가 지상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았어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연료 탱크가 과열되는 일도 있었고 실제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1913년 미국의 걸프 오일 컴퍼니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세계 최초의 전용 주유소를 열었는데 이건 연료 공급 시스템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기존의 작은 지상 탱크를 과감하게 버리고 거대한 저장 탱크를 땅속 깊이 묻은 다음에 그 탱크를 6개의 개별 펌프에 연결해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유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첫날에는 고작 30갤런밖에 판매하지 못했는데 이 새로운 방식의 편리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하루 판매량이 350갤런까지 치솟았습니다. 갤런당 27센트에 판매됐는데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어요. 이 성공적인 모델이 전국 각지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주유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게 됐고 주유소만 있으면 여행거리에 제한이 없어진 거죠. 근데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연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차량이 등유에서 휘발유로 연료를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휘발유가 등유보다 더 쉽게 연소되고 효율도 높았기 때문인데 이 전환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등 위의 인화점은 섭씨 38도에서 40도 사이였거든요. 인화점이라는 건 그 물질이 불붙을 수 있는 증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등유는 그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휘발유의 인화점은 영하 40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휘발유는 항상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증기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하 탱크 안에도 이 증기가 가득 차 있었고 손님이 주유를 할 때마다 탱크 뚜껑이 열리면서 그 증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죠. 이 상황에서 스파크 하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정전기 방전, 담배 불꽃, 심지어 금속 간의 마찰로 인한 미세한 불꽃만으로도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주유소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주유소는 현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시설인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이 근본적인 위험을 제거하려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학적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본격적인 기술 혁신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셀프 주유의 역사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셀프 주유가 과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194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프랭크 울리치라는 사업가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셀프 서비스 주유소를 열었는데 직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갤런당 23센트 하던 휘발유 가격을 18센트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무려 20% 이상 저렴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이 아니라 일반 손님들이 직접 가연성 높은 휘발유를 다루게 되면서 사고 위험이 급격히 치솟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손님들이 자기 차 탱크가 언제 가득 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료가 탱크에서 넘쳐 흘러서 바닥에 쏟아지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셀프 주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현재도 뉴저지주와 오리건주 일부 지역에서는 셀프 주유가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그 우려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발명품이 바로 자동 차단 밸브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장치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셀프 주유 시대는 절대로 도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유 노즐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는 전기나 전자사 센서 없이 순수하게 물리법칙만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정교한 기계 장치가 숨어 있거든요. 자동 차단 밸브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먼저 연료가 노즐 내부로 들어오면 상당히 좁은 통로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유체 역학에서 말하는 벤투리 효과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는 유체는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지는데 이렇게 형성된 저압 구역이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노즐 끝부분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공기가 계속해서 내부로 유입되면서 밸브가 열린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레버를 당기면 연료가 나오고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의 연료 탱크가 가득 차서 연료 수위가 올라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라온 연료가 노즐 끝에 작은 구멍을 막아버리면 공기 유입 경로가 차단되는데 이렇게 되면 밀폐된 내부 공간에 진공 상태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 진공 압력이 노즐 내부에 있는 얇은 막을 위쪽으로 강하게 당기게 되고 그 막이 움직이면서 레버를 고정하고 있던 볼 베어링들이 제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볼 베어링이 떨어지는 순간 레버 전체 시스템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밸브가 닫히고 연료 흐름이 즉시 멈추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전자 센서도 없이 오직 유체 역학과 공기압의 원리만으로 작동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주유 노즐 하나에 이렇게 정교한 공학이 숨어 있다니 매일 사용하면서도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자동 차단 시스템 덕분에 셀프 주유가 안전해졌고 결국 세계적으로 셀프 주유소가 보편화될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됐는데 땅속에서는 또 다른 심각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거대한 저장 탱크 내부에서는 휘발유 증기가 끊임없이 축적되면서 폭발성이 매우 높은 기체층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유조차가 와서 탱크를 다시 채울 때마다 새로운 연료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쌓여있던 증기가 대기 중으로 밀려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화재 위험 요소였습니다. 게다가 초창기 지하 탱크는 일반 철강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부식이 진행됐고 그렇게 생긴 미세한 균열과 틈새로 휘발유가 조금씩 새어나와서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환경 문제도 일으켰습니다.
현대의 주유소는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요즘 설치되는 지하 저장 탱크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부식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탱크 설계 자체에 수십 가지의 안전장치가 촘촘하게 내장되어 있죠. 유조차가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주유소를 방문해서 탱크를 채우는데 이때 지상에 설치된 주입 밸브에 호스를 연결하면 휘발유가 탱크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탱크 내부 용량이 약 95% 정도 차면 내부에 설치된 플래퍼 밸브가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연료 유입을 차단하는데 이 장치 덕분에 탱크가 과충전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증기 회수 시스템인데 유조차가 연료를 주입할 때 탱크 상단에 위치한 두 번째 밸브에도 별도의 호스를 연결합니다. 새로운 연료가 탱크 안으로 들어가면 그 부피만큼의 증기가 탱크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 증기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방출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밀려나온 증기가 이 두 번째 연결 라인을 통해서 다시 유조차의 탱크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유차는 수거한 증기를 정유 공장으로 운반해서 냉각 처리한 다음에 다시 사용한 연료로 재생하죠. 자원 낭비도 줄이고 대기 오염도 방지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시스템입니다. 일반 손님이 주유하러 왔을 때 벌어지는 과정도 살펴보면 탱크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 펌프가 작동을 시작하면서 연료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이 연료가 여러 단계의 파이프와 필터 시스템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유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필터링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하 탱크 안에 미세한 불순물이나 수분이 존재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야 차량 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유기에서 노즐까지 연결되면 손님이 레버를 당겨서 주유를 시작하고 앞서 자세히 설명드린 자동 차단 시스템이 탱크가 가득 차는 순간을 감지해서 스스로 연료 공급을 멈추게 해주죠. 1970년대 이후로 자동차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비가 크게 향상됐고 그 결과 사람들이 주유소를 찾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유소 숫자도 함께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에 20만 개가 넘던 주유소가 현재는 약 15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건 주유소 산업이 쇠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서 더 적은 수의 주유소로도 전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대형 주유소 한 곳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연료량이 수천 갤런에 달하니까요. 결국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적된 공학의 발전이 주유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도로변에서 깔때기를 들고 연료를 붓던 원시적인 시절에서 시작해서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 증기 회수 기술, 부식 방지 소재, 그리고 자동 차단 노즐까지 셀 수 없이 많은 혁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셀프 주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주유소에서는 하루에 약 30억 갤런의 연료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작동하는 수많은 공학적 장치들 덕분인데 우리는 그저 신용카드 긁고 노즐 잡고 레버 당기고 딸깍 소리 듣고 영수증 받아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100년간 이어진 인류공학 발전의 결론입니다.